연방식품의약국이 의사 외에 약사도 파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박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최근 7일간 뉴욕시 코로나19 평균 확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다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 규정안을 6일 발표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수개월째 분유 대란이 계속 중인 가운데 연방정부가 외국산 분유의 상시 수입 체제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의사 외에 약사도 파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박스로비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어제 박스로비드 처방권을 가진 의료 전문가의 약사를 추가했으며 이에 따라 환자가 이 약을 구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박스로비드를 처방받으려는 환자는 약사에게 혈액검사 기록과 복용 중인 약의 목록을 가져가서 박스로비드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판단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스로비드는 의사와 보조의사, 일부 자격을 갖춘 간호사만이 처방할 수 있었고 이 약은 감염 5일 내에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처방 의사를 찾다가 투약 시기를 놓치는 일이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또 의사 등이 없는 시골 지역 등에서는 처방전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고 또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도 박스로비드 승인 이후 5개월간 처방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약사 자격증을 가진 약사는 30만 명에 달해 처방이 훨씬 쉬워지고 CVS 등 대형 약국에서도 즉각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7일간 뉴욕시의 코로나19 평균 확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다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최근 7일간 확진율이 14.1%를 기록했고 일부 지역은 23%까지 치솟았으며 과연 이것이 새로운 정점인지 아니면 재확산의 시작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3,628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304.6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자도 하루 평균 71명, 10만 명당 12.7명이 입원했고 하루 평균 사망자는 5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집단 거주지 중 리들렉은 최근 7일 평균 확진율이 21.8%로 치솟았으며 플러싱도 20.0%를 기록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 규정안을 6일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안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로 미상환 대출 잔고에 대한 이자에도 상한선을 씌우게 됩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공공부문 근로자 등에게 채무를 완화하고 공공서비스 채무탕감 제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학위를 받지 못하거나 가짜 학위로 사기를 당한 채무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올해 8월 31일까지로 재차 연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1일 확정됩니다. 미 전역에서 수개월째 분유 대란이 계속 중인 가운데 연방정부가 외국산 분유의 상시 수입 체제 구축을 추진합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외국 분유 제조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미국 시장 진출 외국 기업에 기술적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분유 판매가 허용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분유를 공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연방식품의약국은 지난 5월 분유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 분유 수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상황입니다. 분유 대란은 당초 코로나19 공급망 혼란으로 촉발된 뒤 미국 내 최대 분유 제조 회사 공장의 오염 우려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상황이 악화됐으나 외국 분유 수입이 금지됐던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두 개사가 80%를 독점하고 있는 분유 시장에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사람이 몰리는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의 인기 관광지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6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스페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대비 60% 늘었습니다. 현재 감염자의 80%가량은 BA.5 감염자였습니다. 특히 유명 관광지인 이비사, 마요르카 등지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최근 몇 주간 확진자가 증가세입니다. 독일에서도 BA.5 변이가 확산해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사망자가 500명에 달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프랑스도 최근 2주 만에 확진자가 약 80% 증가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와 같은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방역 규제를 해제하면서 확진 사실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사라진 만큼 실제 감염자는 공식 발표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온상이 됐다며 더 직접적인 경고를 내놨습니다. 단 최근 확산세가 코로나19 초기와 같은 재앙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WHO는 내다봤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 가운데 낙태가 금지되면 산모 사망률이 24% 급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태가 금지되면 산모 사망자가 861명에서 1071명으로 24%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산모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낙태를 제한하는 주는 낙태권을 보호하는 주보다 사망률이 평균적으로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는 주는 산모 건강관리와 출산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이며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는 주가 늘어나면 산모들이 의료 사각지대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흑인 임산부들이 다른 인종보다 사망 위험이 2~3배 높기 때문에 낙태가 금지되면 흑인 산모의 사망률이 무려 39%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돼 낙태 불법화 추진에 앞서 이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가 하루가 다르게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떠받치는 주요 기관이나 제도에 관한 국민 신뢰도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개 주요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갤럽이 1973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약 49년 만의 최저치이며 특히 3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조사에서 소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68%로 가장 높았고 군대가 64%, 경찰이 45%, 의료 시스템이 38%, 종교기관 31%, 공립학교 28%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의회는 7%로 16개 기관 제도 중 꼴찌였고 TV뉴스가 11%, 사법시스템과 대기업이 각각 14%, 신문 16% 등에 그쳤고 대통령이 23%, 연방대법원이 25%를 기록했습니다. 또 16개 기관과 제도 중 11개 신뢰도가 1년 새 5%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15%포인트 하락해 감소폭이 가장 컸고 대법원이 1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갤럽은 이들 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체로 40%가 넘었으나 금융위기, 정치권의 당파주의, 포퓰리즘에다 최근에는 전염병 대유행, 인플레이션 등으로 신뢰도가 더 하락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급락하면서 공보 참모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좋은 자리로 옮기기 위해 앞다투어 백악관을 떠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케이트 베딩필드 공보국장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달 안에 사임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딩필드 공보국장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선대 본부장을 지낸 뒤 백악관 공보국장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존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어제 성명에서 베딩필드 국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부터 대선 등을 거쳐 백악관에 온 이후까지 모든 면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젠 사키 전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월 사직하고 MSNBC 방송 진행자로 옮겨갔고 지난달 마이크 그윈 신속 대응국장 역시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백악관 공모 참모들이 속속 이탈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여론을 잘 파악하는 이들이 바이든의 인기가 더 추락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로 옮기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중산층이 30년 만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중산층이 1990년 62%에 달했으나 지난 2020년에는 50%로 30년 한 세대 만에 12%포인트나 급감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중산층은 거주지역 중위소득의 3분의 2에서 2배 사이의 소득계층을 의미하며 2017년의 경우 중위소득 6만 1,372달러를 기준으로 3분의 2인 4만 2천 달러부터 2배인 12만 6천 달러 정도가 중산층으로 분류됩니다. 지역별로는 워싱턴 DC의 중산층이 1990년 50%에서 현재는 45%로 줄었고 플로리다주 탐파는 59%에서 47%로 조지아주 아틀란타는 52%에서 44%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1990년 50%에서 현재는 36%로 급감했고 로스앤젤레스는 42%에서 37%로 달라스는 50%에서 39%로 휴스턴은 44%에서 35%로 줄어드는 등 대도시에서 중산층이 급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중산층이 갈수록 무너지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는 등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5월 구인구직 현황에 따르면 구인 공고가 약 1,130만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170만 건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많은 것입니다. 반면 지난 5월 새롭게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650만 건에 그쳐 기업이 필요한 인력의 약 60% 정도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기간 자발적으로 퇴직한 노동자도 43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역시 전달보다는 줄었지만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자발적 퇴직자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진 것입니다. 또 해고된 노동자는 140만 명으로 전달보다 10만 명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것입니다. 한편 구인 구직업의 잡 리쿠터도 6월 중순까지 기업들이 1,130만 건의 구인 공고를 냈다고 추정했고 또 다른 구인 구직업체도 기업의 일자리가 1,100만 개 정도 비어있는 상태라고 추산했습니다. 코로나19 봉쇄가 이어지던 때 파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받아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도덕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결국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을까지만 총리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에 출석한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한 의원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Game's up, really. Will you be Prime Minister tomorrow? Of course, Mr. McNeil. 존슨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는 지난주 핀처 보수당 원내 총무가 술에 취해 남성 2명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핀처 의원은 이전에도 성비위 이력이 있었는데 존슨 총리가 이를 알면서도 원내 총무로 임명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존슨 총리는 처음에는 성비위 이력을 몰랐다고 부인했다가 알았지만 이미 해결된 사안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말을 바꾸다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It was a mistake and I apologize for
for it. I think in hindsight it was the wrong thing to do. 인사 논란에 도덕성 논란이 더해지면서 퇴진 요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사이에 40명 넘는 장관과 참모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내각이 붕괴 위기에 몰렸습니다. 영국 언론들도 상황은 끝났다, 회생이 어렵다며 존슨 총리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총리의 자진 사퇴를 권고한 측근 고부 장관을 해고하면서 버텼지만 점점 거세지는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오늘 바로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차기 총리 선출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쯤 총리직에서도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이상으로 7월 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